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25시즌에 제가 어떻게 키움을 예상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수편이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24시즌 프리뷰를 지금서부터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4시즌의 키움은 최주환 선수를 영입했다. 네. 그리고 유격수 포지션에 대한 변화는 없겠죠? 라고 해놨습니다. 내야 그림은 23시즌보다 좋아 보인다. 자, 그럼 여기서 뉘앙스를 잘 보시면 유격수 포지션에 대한 변화는 없겠죠? 네. 굳이 유격수를 안 건드려도 되고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중에 리뷰에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다들 벌써 알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 최주환 영입으로 1루수가 해결? 물음표였습니다. 저건 뭐냐 하면 그동안 키움이 마땅한 1루수 옵션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저 보시면 23시즌까지 1루수가 마땅하지 않아서 얘 들어갔다 쟤 들어갔다 쟤 들어갔다 얘 들어갔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최주환을 영입하면서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예상을 해드렸죠. 그러면서 만약에 2루수 자리까지 뭔가 필요로 하다면 최주환이 2루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사시에는 그런 옵션이다. 하지만 2루보다는 1루에 더 많이 기용될 거다. 그런데 김혜성이 만약에 유격수로 옮기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김혜성이 왜 유격수로 옮기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왜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작년 프리뷰 때 그렇죠. 메이저리그 포스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혜성 선수 본인의 선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쩌면 김혜성 선수가 유격수로 시즌을 치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과는 아실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키움이 영 픽스가 되지 않았던 1루 자리가 최주환 선수가 영입되면서 1루수 주인은 최주환이 될 거고. 자, 그렇다면 3루는 이원석인가요? 라고 먼저 이원석 선수를 써놨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이 친구는 지명타자 자리에도 꽤 들어갈 거다. 왜? 그 밑에 써놨죠. 3루에 강력한 주인 후보가 송성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송성문은 1루보다는 아마 3루에 집중하는 시즌이 될 겁니다. 본인의 장점인 타격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송성문이 살아나면 키움의 타선 무게감이 순식간에 달라질 겁니다. 라고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저야 뭐 송성문 선수, 그 다음에 김웅빈 선수 이 두 친구에 대한 그 타격의 그 소질, 능력을 수년 전서부터 제가 어필을 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송성문 선수에 대해서는 늘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친구는 3할을 밥 먹듯이 쳐야 되는 친구다. 그런데 그 껍질을 딱 깨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인정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결론적으로는 크레이지 시즌이 됐고요. 그리고 임지열 선수는 내야와 외야의 만능 열쇠가 될 것이다. 이 친구는 수비보다는 타격의 임팩트 있는 선수다. 원래 이 친구는 외야를 주로 보는 친구였는데 23시즌에는 1루 출전을 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1루, 외야 구별보다는 타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저 뉘앙스는 뭐냐면 이 친구는 1루가 됐던 외야 한 자리가 됐던 그때그때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지명타자 자리를 놓고 혹은 대타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 김수환 선수 역시 배팅이 주가 되는 백업이다. 이 친구는 나이가 훨씬 어린 선수죠. 임지열 선수보다. 근데 장타력이 있는 1루를 주로 보는 선수. 지난 시즌 2023 시즌 후반에 중용이 됐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좌타자 대타 옵션 김웅빈. 이 키움 팬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아픈 손가락일 거예요.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김웅빈, 송성문 이 두 친구를 로테이션으로 군대를 보낼 정도로 타격에 있어서, 내야에 있어서 상당히 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많이 했던, 저는 지금도 미련이 있습니다만 그 외야에는 임병수 선수가 있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24시즌에도 저는 김웅빈 선수에 대한 어필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위에 보시면 유격수 포지션에 대한 변화는 없겠죠? 이 의미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첫 번째, 혹시 김혜성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메이저 포스팅 때문에 유격수로 갈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였죠. 누가 뭐라 해도 히어로즈의 유격수 넘버원은 김희집 선수가 있으니, 김희집 선수가 있으니 결국에는 별로 가능성이 없는 얘기, 그러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저는 없을 것이다 라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떴냐면, 이제 김희집은 이견이 없는 히어로즈 유격수 주전으로 뛰어야 됩니다. 대표팀까지 갔다 왔고, 가장 제가 높게 평가하는 건 홈런 능력이 있는, 장타 능력이 있는 유격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김희집은 얼마든지 20개를 때릴 수 있는, 홈런을 때릴 수 있는 장타력을 갖고 있는 어린 유격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히어로즈의 이제 유격수는 그동안 뭐 신준우 선수도 테스트를 받고 뭐 누구도 받고 막 했는데 다 필요 없고 김희집이다 라고 이제 못을 박아드렸던 거고, 그 밑에 보시면 김태진은 뭐야? 만능 열쇠다. 김태진도 내야, 외야까지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최고의 백업 카드다. 김태진이 있기 때문에 내야 엔트리 한 명은 무조건 손해볼 수밖에 없다. 반대로 팀은 땡큐다. 엔트리 한 명으로 내야 옵션, 외야 옵션을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잔부상이 꽤 많아요. 이게 관건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김태진과 함께 김주영, 신준우, 김병희 등등이 내야 엔트리 하나를 놓고 싸울 수 있는 백업 옵션들이다 라고 써놨는데 결론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연세 김희집 선수의 이적이 김태진 선수를 난생 처음 제가 보는 장면을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태진 유격수 사건 유격수 기용. 저는 제가 23년 올해까지 야구 중계하면서 김태진 유격수 보는 거를 중계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움이 김희집을 보내고 김태진 선수가 유격수로 나오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속으로, 대놓고까지는 솔직히 말 못했고, 아니 김태진을 유격수로 쓸 정도로 유격수 감이 없는데 김희집을 왜 보낸 거야? 신준우도 아니고 김병희도 아니고 김주형도 아니고, 김태진을 유격수 쓸 거면 보내지를 말았어야지. 고용우는 둘째치고.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근데 잘해. 얜 뭐지? 얜 뭐지? 다 그때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김혜성 숏이에요. 김태진 세칸이고. 그게 그냥 순리잖아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고. 야, 안 입디다.
그게 아닙디다. 자, 마지막으로 김혜성. 원래 이런 선수에 대해서는 멘트를 제가 안 달죠. 누군지도 얘기 안 하죠. 나머지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달잖아요. 근데 김혜성 님은 왜 달았느냐? 메이저리그를 가실 거니까.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키움에서 가장 바람직한 건 김혜성이 계속 2루에서 뛰는 거다. 그래야 김휘집을 유격수로 키우면서 내야의 사령관 짜임새를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유격수 김휘집, 2루수 김혜성, 3루수 송성문, 1루 최주환을 그리면서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그림은 23시즌보다 무조건 좋을 것이다. 1루수 최주환, 2루수 김혜성, 3루 송성문, 유격수 김휘집.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김혜성이 1에서 2루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확실히 23시즌 내야보다는 좋을 겁니다. 만약 선수들이 본인들의 역할, 실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이 그림대로 간다면 키움 내야 절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일단 적어도 23시즌 키움 본인들 내야보다는 내야진 퍼포먼스는 24시즌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제가 프리뷰를 했습니다. 이게 프리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리뷰를 보실 겁니다. 오케이. 이걸 이제 기준으로. 얘는 이제 작게 들어갑니다. 안 헷갈리시죠? 안 헷갈리시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조금 헷갈리셨는지 리움 다 좋은데 분석이 다 좋은데 왜 키움이 외국인 타자 2명을 썼는지에 대한 멘트 그 분석이 없어서 아쉬웠다고. 그래서 제가 저 죄송한데 이거 24시즌 리뷰입니다. 프리뷰가 아니고 그랬더니 제가 착각했습니다라고. 헷갈리실까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건 지금 24시즌 예상을 먼저 해드렸고요. 예상 프리뷰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 자, 최주환에 대한 기대치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우리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키움 팬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최주환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성적에 대한 투데이님은 만족하셨다. 우리 1541님도 나쁘지 않으셨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저랑 의견이 거의 대동소이하신 걸로. 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쏘쏘. 그 다음에 유격수 포지션에 대한 변화 여부. 아까 변화 없겠죠? 라고 했는데 nope! 아무도 예상 못했던 개막전서부터 루키 이재상으로 시작해서 김태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키움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뻔한 예상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래서 충격적이었던 김휘집 선수의 트레이드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디테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주환 선수의 통산 기록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전 진짜 그 홍기 감독님 배짱은 전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키움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쉽게 타팀 팬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텐데 전 그거 아니라고 봐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김휘집이 있는데 없는 것도 아니라 개막전에 여러분들이 감독이시면 김휘집이 수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김휘집이 있는데 고졸 루키 생짜 이재상 선수를 개막전 선발 유격수로 어떤 감독이 내보내겠어요,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그죠? 자, 최주환 선수입니다. 통산 기록. 자, 최주환 선수가 아까 쏘쏘 괜찮았다. 나름 괜찮았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최주환 선수가 전성기 때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키움 팬 여러분들은 첫 번째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왜? 최주환 선수가 일정 수준 SSG서부터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라는 건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 팬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셨던 팩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지적들 하시는 야구들을 확실히 깊게 보시는 분들이니까 자 보시면 저는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참고로 최주환 선수가 키움에 와서 그래도 인정을 받고 이 친구가 없었던 것보다는 있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됐다라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아까 프리뷰에서 최주환 선수가 옴으로 인해서 1루수가 최주환 선수가 맡아주고 2루수가 김혜성이 맡아주고 이제 등등등을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24시즌 1루수 출장 현황이잖아요. 그죠? 박주홍 선수는 외야수입니다. 근데 1루를 3경기에 나왔어요. 이원석 선수는 뭐 지명타자 3루수니까 1루 볼 수 있다. 송성문 이랬죠. 자, 그러면 이걸 어디랑 비교해보면 1루수 출전에 대한 이 최주환 선수의 역할이 엄청났구나라는 걸 비교해 볼 수 있냐면 23시즌 1루수 출장 현황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 난리입니다. 이게 23시즌 키움 히어로즈의 1루수 출장 현황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최주환 선수 영입이 왜 효과적이었는지. 이러니까 한눈에 확 들어오시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숫자적인, 그러니까 최주환 선수가 퍼포먼스로 나타낸 것도 분명히 그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보다 중요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게 과연 이 선수가 옴으로써 우리 팀의 특히 내야의 수비의 포지션 픽스가 얼마나 단단해졌느냐는 전 내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하나 우리 키움 히어로즈 팬 여러분들은 하나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그 기간별 성적을 하나 보여드리면 자 요거 보시면 이게 이제 전반기 후반기 그러니까 키움 팬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에버리지만 일단 보시면 전반기에 에버리지가 2할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3할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임팩트가 최주환 선수의 임팩트는 전후반이 확 갈린 겁니다. 그러니까 키움 팬 여러분들한테 야 최주환 전반기에 타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나와서 헛스윙하고 기대치가 떨어지고 어쩌다가 홈런 하나 치고 아유씨 이랬는데 후반기에는 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평가가 쏘 이렇게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주환 선수의 전반기의 성적이었다면 오히려 키움 팬 여러분들은 아이씨 기대보다 별로예요 라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주환 선수가 분명한 건 보시는 대로 두산 시절 전성기 때 그 찍었던 그런 숫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그 독특한 타석에서의 기대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뜬금포라고까지는 표현하긴 뭐하지만 이 친구가 그 나름 클러치 상황 필요할 때 이럴 때 해주는 역할이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1루수 수비 그리고 1루수 픽스에 대한
내야에서의 안정감을 가져다 준 것만으로 플러스 알파가 그게 되면서 장기 계약에 또 성공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24시즌 최주환을. 그런데 오히려 저는 못마땅한 선수가 있어요. 이원석 선수입니다. 사실 못마땅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실망스럽다. 좀 실망스럽다. 이원석 선수의 매력은 확률이 아닙니다. 에버리지가 아닙니다. 그죠? 클러치 상황에서의 능력과 장타력인데 보시면 장타력이 저기 슬러깅 SLG 여기가 2할 6푼대로 장타율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홈런 개수도 작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클러치의 이원석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에버리지는 에버리지대로 다 떨어져 있고 장타율까지 떨어지고 이러면 사실은 이원석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부상도 있지만 이원석 선수가 부상도 있지만 어쨌든 저쨌든 최근 수년간 2017 시즌서부터 24 시즌까지 보시면 39경기 최소 경기 출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면 이원석 선수에 대한 값어치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어필되는 게 아니라 역효과가 난다라는 거죠. 지찬님 안녕하세요.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원석 선수에 대한 팀에서의 가치, 상대한테 주는 프레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뜩이나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24 시즌을 기점으로 더 떨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제가 아까 3루의 강력한 주인공 후보는 누구? 누구라고 하면서 해드렸는데 이거는 그 3루의 강력한 후보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됐습니다. 3할 4푼에 더 웃긴 건 142경기. 그리고 보세요. 19개 홈런.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스톨른 베이스 21도루. 그 얘기는 뭐야? 얘는 그냥 20-20이에요. 저는요. 제가 가장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짜릿할 때가 언제냐면 죄송합니다. 지금은 편파가 아니니까 LG 트윈스 선수들이 얘가 어떻습니다. 제가 어떻습니다. 얜 이럴 겁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때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때도 짜릿하지만 저는 타팀 그 선수 중에 야는 뭐 될 겁니다. 야는 조금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저는 더 짜릿하거든요. 근데 저는 송성문 선수 작년에 터지는데 1도 안 놀랬어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 선수인데 얘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주영도 짜릿하셨겠네요라고. 이주영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친구는 별명이 안주영이었어요. LG에서. 저희끼리. 심지어 출전도 안 했을 때. 심지어 LG 팬 여러분들, 재방송 보는 LG 팬 여러분들은 이주영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왜? 뭐 게임을 뛰어야 누군지 알지. 근데 제가 그때서부터 계속 우리 2군에 이주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말이죠. 막 이러면서. 저는 됐고 송성문 선수가 그냥 애플워치님 저는 진짜 이름이 안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세뇌를 당했다고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거 하나로 딱 끝내려고요. 이 친구에 대한 얘기는 뭐냐? 이거 하나만 봅시다. 보시면 이게 2024 시즌 3루수 10개 팀 3루수 종합 출전했던 선수 중에 종합 WAR입니다. 김도영 스태티지 기준 8.32, 송성문 6.13 보이시죠? 그리고 최정, 문보, 허경민, 노시환, 김영웅, 손호영. 그럼 23 시즌을 한번 볼까요? 이런 게 재밌는 거죠. 23 시즌 노시환, 최정, 문보경, 김도영, 황자이균, 서호철, 허경민, 도태훈, 송성문이 9위에 있습니다. 구드럼. 아니 스태티즈는 아니 개편하더니 왜 개편하더니 개판이 된 분위기야? 구드럼 왜 거기 들어가 있어? 아는 사람이야 구드럼? 응원가 때문에 그런가? 잘못된 거겠지? 잘못된 거겠지? 암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2024 시즌을 이런 거지. 제가 이 친구는 수년간 언급했었죠. 가장 아쉬운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이제 국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24 시즌은 김도영의 시즌이었잖아요. 내가 어느 팀 팬이고 무슨 뭐 어디를 응원하고를 떠나서 김도영 선수가 누구 말 맞다나 한국 프로야구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송성문 선수도 김도영 선수의 그 화려함에 조금 뒤졌을 뿐, 만약에 김도영이 없었다면 저는 송성문 선수의 시즌이 24 시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훌륭했다. 이제는 이 친구는 리그를 대표하는 야수, 타자가 된 겁니다. 수비 잘합니다. 근데 3루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친구의 몸값은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 유격수 넘버원은 김희집이다. 기록을 보지 말자. 자, 이제 트레이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희집 선수가 5월 말일날 트레이드가 됐거든요. 5월 말일날. 근데 제가 요 전편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전 지금도 그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김희집 선수의 트레이드가 4월달까지 키움이 5할에서 마이너스 2로 잘 버티다가 5월달에 급락을 했습니다. 팀 성적이. 그러면서 5월달에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해 우리 포스트 시즌은 좀 힘들다 라고 팀 내부적인 분위기가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또 팀이 가는 방향 자체가 얼마든지 선수는 키워서 좋은 선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증명했던 팀이기 때문에 특정 선수 한두 명에 이끌려 다니는 팀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에서 원하는 트레이드 불가 김희집 선수였지만 김희집 선수를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우리 방향에 맞다면, 그리고 올해 성적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포스트 시즌을 갈 수 없다면 하자 라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히어로즈 팬 여러분들 말씀처럼 받아들이기 어떤 이유에서건 힘든 트레이드라는 건 전 무조건 동의합니다. 네, 무조건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아까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뭐를?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건 김희집 선수가 개막하고 나서 유격수를 본 게 이지상 선수 부상 아니었으면 그때까지 진짜 특별한 상황 아니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 만약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김희집 선수가 개막전서부터 누구나 당연히 생각했다라는 유격수 주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키움 입장에서는 김희집 선수가 분명히 좋은 선수고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인데 제 유격수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게 제 논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김희집 선수를 키움에서 유격수 옵션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LG가 오지환을 생각했듯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면 못 보냈겠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얘네는 진짜 이성적이고 무서운 친구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차라리 1라운드 지명권을 더 얻어갖고 오자. 쟤는 우리 팀에서 유격수 아니야.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NC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잘 보세요. 그럼 NC가 김희집을 왜 데려갔겠어요? 거기서도 김희집 선수를 유격수로 쓸 생각이 제가 봤을 땐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김희집 선수보다 유격수 수비에서 훨씬 뛰어난 김주원이 있고 김한별까지 있어요. 그런데 김희집을 데려간다? 유격수로 쓰고 싶어서 NO! 바로 박성민 이후에 물론 서호철 선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훨씬 더 임팩트 있고 조금 더 장타력이 있는 김희집을 3루를 받고 키우겠다라는 그 보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NC는 김희집을 원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키움도 우리 팀에서 김희집은 분명히 좋은 선수지만 유격수 자원은 아니야. 우리 유격수 자원은 얼마든지 있어. 그래서 김희집 선수가 3루에 놓고 키우려고 했더니 송성문이 있어. 그러면 오히려 애매한데? 야, 그럼 우리는 바꿀래. 그러면 이제 좀 맞아 들어가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가게 논리를 짜도 웬만한 팀은 이런 트레이드를 못합니다. 그래서 키움이 거꾸로 저는 리스펙인 거예요. 다른 팀들은 이런 트레이드를 못해요. 절대 못해요. 네버 못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거죠. 오지환 선수 한 3년차 4년차 때 막 이제 수비 좀 늘으려고 할 때 LG가 오지환을 보내고 딴 팀의 1차 지명권하고 3라운드 지명권을 갖고 왔어. LG 트윈스 여의도 그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그게 두산 빌딩으로 바뀌었을걸요 아마. LG 불매운동 막 일어나고. 감정적으로 서운하시는 건 인정. 대단한 키움입니다. 리스펙. 그리고 김태진입니다. 아까 보신 대로 김태진이 만능 열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만능 열세도 정도 것이지 저는 1, 3루 2루 외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뜬금없이 유격수 이거 왜? 여기 이재상, 김주영, 김병희, 고영우 전부 유격수 수비가 잘하고 가능하고 유격수를
주 포지션으로 갖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아니라 김태진이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재밌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김태진 선수의 기록인데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뭐냐? 어떤 사람은 제가 체감하는 것보다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 숫자가 높아요. 근데 야는 제가 체감하는 것보다 시즌 끝나고 나면 타율이 낮아요. 네. 신기합니다. 아주 LG랑 하면은 얘가 10타수 16안타 치고 본래 40개씩 얻어나가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시즌 끝나고 나서 게임 분석 딱 하면 얘 왜 이러지? 네. 근데 야가 유격수입니다. 유격수. 신기합니다, 진짜. 네. 진짜 신기합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던 유격수 김태진 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김혜성의 타격은요 3할 4푼까지는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네, 김혜성입니다. 3할 4푼. 근데 홈런을 11개를 처음으로 이제 두 자릿수 홈런을 쳤잖아요. 저는 김혜성 선수가 홈런 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3할 4푼을 치는 김혜성이 저는 더 매력 있는 김혜성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제가 나가서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아마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아요. 저는 타격만 딱 놓고 보면 에버리지. 저는 이정우보다 김혜성이 조금 더 평균이 높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메이저 가서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정우 선수의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대단하죠. 근데 저는 김혜성 선수가 이정우 선수보다 조금 더 맘만 먹으면 고타율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정우 선수보다 발이 훨씬 빠르고 그러면 내야 안타가 가능성이 하나라도 더 있겠죠. 하나라도 더 있겠죠. 그리고 김혜성 선수가 두 친구 다 뛰어난 게 뭐냐면 변화구 대처 능력이 워낙 좋아요. 네. 대처 능력이.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김혜성 선수가 그 우리나라에서 수비로서 별로 문제가 없었잖아요. 2루 수비로. 그죠? 근데 다저스에서 주전이 되려면 저 정도 타율은 아니더라도 2할 8푼 이상의 에버리지는 무조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를 뛸 수가 있어요. 내야수가 만약에 레귤러로 2할 8푼을 친다 메이저에서 돈방석이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김하성은 수비까지 워낙 좋잖아요. 숏, 서드, 세간. 근데 김하성만큼의 수비는 안 돼요. 메이저리그에서 1541님 3할 치는 게요. 메이저리그에 그렇게 3할 타자가 많지 10명 남짓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혜성 선수가 지금 당장은 메이저에서 더군다나 그게 다저스라면 주전으로 못 뛸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저는 메이저 가서도 본인의 야구만 하면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야가 누구냐 하면 타팀 팬 여러분들은 뭐지? 누구지? 하실 거예요. 국가대표 포수예요, 김동원. 네. 국가대표 포수. 근데 너무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키움은 작년에 개막전 딱 하고 2경기 만에 팀의 주전 포수이자 국가대표 포수를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아시안게임 뛰어갖고 그렇죠. 군면제 받았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타팀이에요. 근데 우리 팀의 포수가 국가대표 포수인데 걔가 페넌트레이스 개막 딱 하고 2경기 만에 주전 포수가 이탈을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팀은 일단 울죠. 그리고 옆에서 이제 툭툭 지나가면서 뭐 남자 새끼가 그런 거 갖고 울고 그래. 누군가가 또 해주겠지. 그러면 이제 없는데 포수가? 그럼 어떻게 저쪽에 40 넘은 포수들, 은퇴한 포수들 다시 데리고 와. 돈 주고 데리고 와야지 뭐.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팀은 2번 연속 이렇게 그런 포수들 데리고 사갖고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얘가 나타나요. 여사님이. 근데 웃긴 건 뭐냐 하면 보세요. 이 팀에는 김재현이라는 아주 묵묵하고 성실한 포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어떤 팀이었어도 어떤 팀 감독이던 김재현 선수를 쓰지 이 친구를 2년 차인 이 친구를 그것도 아직 포지션이 투수할지 포수할지도 모르는 이 친구를 포수로 안 친다? 그런 죄송합니다. 제 기준에선 그런 미친 짓을 안 하고 못 합니다. 근데 야를 안 치더라고요. 더 쇼킹한 건 뭔지 아세요? 잘해. 그 어린애가. 빠따는 원래 이 소질이 있던 친구니까 저는 빠따는 얘기도 안 할 거예요. 포수로서 김건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도 1년차, 2년차 포수를 안 쳐서 국대를 만들어. 아, 겨울호님. 아이, 구독 감사합니다. 누구시지? 대화명 봐서는 몰라. 아이디를 봐야지. 어서오세요! 네. 근데 걔가 부상으로 나가리가 되니까 2년차인 이 애기를 갖다가 또 안 쳐. 네. 꾸벅! 구독 92개월 감사합니다. 근데 얘가 홈런을 9개를 때리고 에버리지를 2할 오픈 7리까지 올립니다. 와, 진짜 키움은 뭘까? 그리고 야가 난리를 친과 동시에 김재현 선수까지 등장을 해서 6년에 10억 장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저는 저렇게 그 스타 선수가 아니어도 저렇게 꾸준하게 한 자리에서 본인의 롤을 잘 수행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걸 김재현 선수가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김건희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영우입니다. 이 고영우 선수가 재밌어요. 고영우가 재밌습니다. 뭐냐 하면 보세요. 자, 제가 이제 기록 보여드리기 전에 타팀 팬 여러분들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고영우
제 첫 이미지는 뭐였냐면 쟤 언제 입단했더라? 혼잣말입니다. 처음에 이미지예요. 고용호 선수. 쟤 언제 입단했더라?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와 씨. 맞아. 쟤 군대를 갔다 왔지. 수비 안정적이네. 잘하네. 제 첫 이미지가 그랬어요. 고용호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 24시즌 루키예요. 얘 루키예요. 생짜 루키. 그것도 생짜. 저는 참고로 최강 야구를 안 봤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최강 야구 출신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게임을 나와서 숏을 보는데 너무 부드럽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가 알던 앤가? 얘는 뭐지? 왜냐하면 가물가물하니까. 고용우? 뭐지? 그래서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그때 루키더라고요. 네. 근데 더욱 놀라운 건 이 친구가 94경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포지션을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키움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선수가 계속 나오냐? 가 아니고 키움처럼 과감하게 경쟁시키고 기용하면 어느 팀에나 이런 선수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특히 어느 팀은 그런 선수들이 2군에서 이 18개 거리고 있어요 지금. 뭐 어느 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상 루키 개막전. 근데 이 친구는 아직 너무 어려요. 고용우 선수하고 계속 경쟁할 겁니다. 근데 야도 참 깡다구 있게 부드럽게 수비합디다. 그 어린 친구가. 자, 지금서부터 이제 히어로즈의 24시즌 내 아파트 종합 스태티지 기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6위 했습니다. 6위.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NC가 1위를 했잖아요. NC가. 그 이제 데이비슨 선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스태티지가 이제 개편을 하면서 좀 보정이 됐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키움이 6위보다는 조금 더 높여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삼성 꼴찌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3시즌은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요. 23시즌은 키움이 꼴찌였습니다. 키움이 꼴찌였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것 중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림은 23시즌보다는 좋을 거다. 적어도 23시즌보다는 무조건 내야진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그 보정값이 스태티지 기준의 보정값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수준이든 안 되는 수준이든 그걸 떠나서 어쨌든 꼴찌에서 거기 기준으로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래서 키움 내야가 절대 만만치 않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해드렸는데 너무 만만치가 않아서 문제였죠.
저는 여러분들께서는 송성문 선수의 내야에서의 발견 혹은 발전이 임팩트가 강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김건희 선수입니다. 사실 저는 김동원 선수 나가리 되고 나서 아이고 여긴 가뜩이나 메이드가 돼 있는 선수들이 적은데 어떡하냐 했는데 와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그래서 오히려 25시즌에는 그 어린 좋은 포수 2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얼마나 더 무서울까. 그러니까 여기는 또 엄청나게 좋은 옵션을, 그것도 포수 옵션, 값비싼 옵션들만 뻥뻥 터져요. 여기는 24시즌 프리뷰 이제 외야 편입니다. 이정우가 빠진 외야는 어떨까? 이주영이라는 슈퍼스타 후보가 과연 얼마나 채워줄까? 도슨의 풀타임은 어떨까? 이게 제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24시즌 외야에 이주영한테 엄청난 관심이 쏟아질 겁니다. 저는 저 역시 이주영의 풀타임을 본 적이 없다. 저는 너무 기대가 된다. 이주영의 풀타임을 언제나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이주영 선수가 키움으로 옮긴 게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LG에 있었으면 이 명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외야에 진짜 어디 누가 뼈 부러지고 인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키움은 아니니까. 무조건 쓸 거니까. 쓰려고 데려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 24시즌 지금 당장 이정우의 빈자리를 메워주기는 모자랄 거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주력 파워에서는 이정우보다 좋아요. 저는 이주영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보는 게 지금부터 야구를 보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저한테는. 풀타임 3할과 15개 이상의 홈런, 20개 이상의 도루. 이거는 무조건 예상도 했지만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가 제 예상이고 제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24시즌 프리뷰입니다. 도슨의 풀타임은 어떨까요? 23시즌 대체 외국인 선수로 계약해서 효율성에 있어서는 최고였다. 이 친구 3할 이상 보여줄 겁니다. 단 홈런에 있어서는 조금 내려놓고 봐라.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할 이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의 크레이지 모드 최다 안타왕 타격왕 페이스로 쳤었죠. 그러다가 결국 그 부상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제가 아직도 울부짖는 친구, KT의 문상철 됐죠. 삼성 이성규 됐죠. 그 다음에 야잖아요. 야. 임병우. 이 친구는 기회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타율은 이주영 도슨에 비해서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근데 풀타임 뛰면 홈런은 적어도 2자릿수는 무조건 기록할 겁니다. 야는 걸리면 넘어갑니다. 만약 임병욱이 3할을 연속적으로 칠 수 있는 타자로 성장한다면 키움은 소원이 없겠고 얘 또 국대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3명이 주전 자리를 하나씩 가져갈 거야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주영, 도슨, 임병욱. 거기에 이용규가 백업. 엔드. 자, 그리고 저는 이용규에 대한 활용도는 분명히 존재할 거다. 수비는 키움에서 아직도 가장 뛰어난 것 같다. 이 친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 나이지만.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가 최수종을 쓰면 큰일 나잖아요. 박수종을 썼습니다. 이 친구가 우타자인데요. 23시즌 후반기에
1번 타자로 계속 기용이 됐습니다. 발 빠르고. 그래서 이 친구가 키움 팬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대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타팀 팬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왜? 분명히 나옵니다. 25시즌에도. 그러면 쟨 또 뭐야? 이러지 마시라고요. 오케이? 자, 여기에 박주홍 선수가 입대하면서 예진원, 박찬혁 정도를 외야 백업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 지명타자 말고는 점점점 이영종. 이영종이 수비에 들어가는 건 늘 그 팀의 수비를 약하게 하는 겁니다. 지명타자 쪽에는 이원석도 있고 최주환도 있어서 번갈아 가면서 나갈 겁니다. 이 친구는 살아나가려면 타격밖에 없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때려 죽여도 에버리지를 올려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더 떨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외야 파트. 이정우의 이탈을 누가 뭘로 막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주영이 아무리 제 기대만큼 한다고 해도 이정우를 대신하는 건 힘들다. 하지만 전체적인 외야 수준을 올리는 건 가능할 거다. 그러려면 임병욱이 발전해줘야 된다. 임병욱. 저는 이주영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한다. 오히려 임병욱이 걱정된다. 도스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 키움 외야는 주식으로 치면 저평가 우량주다. 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변상권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 군에서 이제 전역하는. 그럼 이제 요게 프리뷰였고요. 이제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의 빈자리 메우기 어렵다. 이주영이라는 슈퍼스타 후보의 활약은 보신 대로 국가대표 됐습니다. 도순의 풀타임은 어느 정도? 이 친구는 정말 너무 좋은 선수다. 이주영. 준모님이 물고 빨았던 상권이 기억하시네. 저는 이러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제가 변상권 선수에 대해서 군대 가기 전에 엄청 빨아제꼈거든요. 얘 빠따질 할 줄 안다고. 얘가 또 보통이 아닐 거라고. 야, 시아님 기억하시네. 이주영. 이제 우리 팀이 아니니까 안주영이라고 안 부르려고요. 이주영입니다. 115경기 2할 6푼 6리 홈런 13개. 혼날라고 그냥. 이러면 혼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성적이. 아니 작년에는 햄스 때문에 많이 못 뛰었어요 도루를. 얘는 부상을 안 당하면 돼요. 이주영 선수는 스토리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게 제일 아까워요. 제일 아쉬워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우규민, 박경수랑 고기 구워 먹으면서 방송했었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인데 사실 LG에서 이주영 선수를 뽑고 그 1군에 바로 기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수비 위치랑 상관없이. 근데 여기 보시면 20년도 2차 2라운드 13순위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만세 불렀거든요. 우리가 이주영 뽑았다고.
근데 데뷔가 21시즌이죠. 1군 데뷔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20시즌에 얘는 데뷔를 했었어야 돼요. 1군에서. 망하던 안 망하던. 그때 야가 캠프에서 축구하다가 다쳤어요. 발을. 그러는 바람에 통째로 그냥 쉬어버렸습니다. 루키 시즌을. 그때 만약에 얘가 다치지 않았으면 LG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그때 이 자식이 왜 볼을 차갖고. 그 막내니 차야지. 더군다나 그때 LG 내야는 완전 허벌판이었거든요. 제가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지나간 거니까. 암튼 2할 6푼 6리에 홈런 13개면 이거는 이주영 아닙니다. 저게 3할에 홈런 25개, 뭐 도루 한 20개 이 정도 돼야 이주영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친구의 야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왜? 저 기록인데 국가대표에 뽑혔다라는 것만 봐도 이 친구가 어떻게 야구한다라는 건지 알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제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근데 안준모 쟤는 이주영이랑 뭐 친척이냐?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저 이주영 선수랑 말 한 번 섞어본 적 없어요. 아 지진님 안녕하세요. 말 한 번 섞어본 적 없어요. 심지어 이주영 선수는 제가 이렇게 지를 물고 빠는지도 모를걸요 아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겁니다. 이주영 선수. 다음. 제가 풀타임 도수는 어떨 거냐? 라고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부상당하기 전까지요. 3할 3푼 쳤고요. 안타 126개. 더 놀라운 건 홈런을 11개를 때렸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도슨한테 홈런은 바라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 홈런 11개 때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부상당하기 전에 이 친구 페이스가 타격왕 페이스, 최다 안타왕 페이스였습니다. 이 친구 그 십자인대였나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올해도 재계약을 했을 겁니다. 몸값만 맞춰준다면 이 친구가 너무 매너가 좋고요. 워크의식 너무 좋고요. 제가 이 도슨 선수 작년에 야구장 가갖고 제가 한번 LG 외야에서 한번 야구 한번 직관했던 적 있잖아요. 그때 이제 3루 키움 쪽 외야에 가서 앉았었는데 이 도슨 선수가 그날 좌익수로 나왔거든요. 야, 뭐 외야 관중석에 LG 팬, 뭐 키움 팬 할 것 없이 그 쉬는 시간에 이제 나와갖고 볼보이랑 캐치볼 하잖아요. LG 팬들한테도 계속 인사해주고 사인볼, 야구공 이렇게 토스해서 던져주고 항상 싱글벙글 웃고 관중들이랑 눈 마주치면 인사하고 너무 착해요. 너무 좋아요, 애가. 맞아요, 호돌이랑 맞아요, 시소님. 그러니까 확실히 이 뭐라 그럴까? 그 팬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게 몸에 이렇게 쫙 배어 있는 친구들이라. 도슨.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규 선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짜라란. 짜라란. 아직도 안 끝나.
난 궁작작 궁작작 대박 아닙니까? 에? 진짜 대박 아닙니까? 제가 항상 반론을 제시했어요. 뭐를? 이용규는 유리몸이에요. 이용규는 유리몸이에요. 이용규는 유리몸이에요. 제가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유리몸인데 21년 뛰어요? 그죠? 진짜 유리몸이면 저렇게 부상을 많이 당해서 시즌을 많이 못 뛰잖아요. 그러면 벌써 은퇴했었어야 돼요. 동의가 되시나요? 여태까지 그 생각은 안 해보셨죠? 항상 이용규는 뛸만 하면 부상당하고 뛸만 하면 부상당하고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 아쉬워하고 굉장히 허탈해했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뛰잖아. 그리고 심지어 아직도 경쟁력이 있잖아요. 타석에서 수비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용규는 이용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너무너무 있는데 자 여기서 잠깐! 니네 이거 아니? 용규가 첫 시작팀이 LG였다는 거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겨. 유명한 일화가 있잖여. 유명한 일화가. 당시 기아에서 LG한테 따르릉 나 기아요 나 기아. 우리 트레이드 한 건 합시다. 말씀하세요. 무슨 트레이드요? 우리 저기 광주 출신의 이대영 선수를 원한께 냅다 보내보더라고. LG에서. 아 참 모르는 소리 하네. 이대영은 안 되고요. 이용규 데려가세요. 아 이용규? 알았어. 용규 그러면 보내시라. 잘 지내고. 국가대표로 막 난리가 난. 이대영은 안 되고요. 이용규라고 있는데 데려가실래요? 슈퍼소닉! 근데 이대영도 잘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대영이도 결국 광주로 갑니다. 기아로. 근데 그때 이건 이제 한참 지난 얘기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 이용규 선수 아버님이 그렇게 서운하셨대요. 왜냐하면 LG에 아들 이용규가 입단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대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몇 경기 기회도 안 주고 바로 트레이드를 시키니까 너무너무 1년밖에 기회 1년에 저렇게 기회를 제대로 주지도 않고 보내버리니까 너무너무 서운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아가 갖고 애가 물불을 안 가리고 야구를 아휴 그랬던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용규가 아직도 그 이용규예요.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시아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선수 변상권입니다. 변상권. 통산 기록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 친구 군대 갔었거든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계속 구단 분석 때 이 친구 얘기를 했어요. 시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상권 그리고 예진원 이 두 친구를 외야에
새로운 어린 친구들이 나타났다. 기억하시죠? 야, 빠따 야물딱집니다. 야물딱져요. 아유, 최강기아님, 준모님과 함께 변상권을 좋아했습니다. I love you! 근데 이 친구가 24시즌에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병욱 선수는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왜? 이런 선수들이 퍼포먼스를 자꾸 보여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냐 하면 보세요. 임병욱 선수 약간 고종욱 같아요. 이제 뭐냐,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예술인데 이상할 정도로 터지지 못하고 있다. 이 친구야말로 부상이 늘 본인의 앞길을 막고 있다. 얘 장타력까지 가지고 있고, 기억나세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임병욱 선수는 딱 누구 스타일이다? 제가 늘 얘기했죠. 임병욱은 딱 누구 스타일이다? 임병욱 누구 스타일이다? 제가 늘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변경 스타일이다. 이 친구는 진짜 기분 조금만 좋아지면 30-30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친구다. 왜?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임병욱 선수는 원래 유격수 출신이에요. 유격수로 입단을 했어요. 근데 유격수인데 외야로 갔어. 그건 야구를 그냥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병욱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야, 타격하는 거며 수비하는 거며 기가 막혀요. 거기에 파워까지. 근데 그게 송성문은 빵 하고 터졌는데 임병욱 선수는 계속 그냥 마그마 끓듯이 안에서만. 그럼요, 시소님. 이정우도 유격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야수인데 프로에 입단했잖아요. 그건 다 유격수예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승우 유격수, 장준원 유격수, 지완이 유격수, 다 유격수. 안치용, 허경민 다 유격수 다. 싹 다. 내야인데 프로에 왔어. 걔는 100% 유격수야. 그러면. 박수종. 임병욱은 기록 안 볼래요. 삐졌어. 박수종. 자, 박수종 선수 좀 볼게요. 일단 이 친구는 얼굴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크게 좀 보여드릴까? 어때요, 얼굴? 저랑 비슷하죠? 잘생겼죠? 잘생겼죠? 빨리 대답해. 빨리 대답해. 빨리 대답해. 누가 김희집 닮았대? 근데 야는요,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할 오픈 6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시면 이 친구가 여러분들 그 좌타자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보통 좌타자들이 좀 빠른 선수들이 많고, 디테일 야구 잘하고. 이 친구는 우타자인데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타자인데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전도 유망합니다. 왜?
키움의 외야는 국내 왼손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야는 오른손 타자잖아요. 그리고 야가 센스가 있어요. 잠시 뒤에 외야 수비 현황들 다들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이영종입니다. 야는 우리 형종아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자. 다치지 말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다. 장재영입니다. 요건 조금만 얘기합시다. 장재영 선수가 본격적으로 5월달 24시즌 5월달에 야수를 하겠다라고 전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게임을 38경기를 뛰었고요. 홈런 한 4개 쳤고 시즌 끝나고 나서 야수로 이제 상무의 1차 전형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요거는 전력 분석과 별개로 여러분들은 장재영 선수의 야수 전환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키움 팬 아니셔도 됐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키움 팬 아니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히어로즈님은 찬성, 흐잉님은 어쩔 수 없는 선택, 투데이님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이텍님은 재능이 아쉽다, 한성님도 투수 포기한 게 너무 아깝다, 드림 히어로즈님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빨간 볼펜님은 가운데를 못 던지니까 뭐 어떡하겠냐, 최강기양님 우타 부족인 키움 입장에선 찬성이다, 그대뜻님은 살아남기 위해선 괜찮다. 한국 야구로 봤을 때는 아쉬운 선택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죄송합니다 하고 수술 받고 투수하자. 아니 뭘 죄송까지 해요. 다시 하겠다고 하면 되지. 근데 저는 그 결단을 내릴 때까지 저 어린 친구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으며 얼마나 힘들었겠으며 이런 게 너무 일단 첫 번째 신경이 쓰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팀에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민과 너무 계약금이 어마어마한 선수니까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친구는 갈 길이 구말리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나는 앞으로 무조건 야수만 할 거야 라고 지금 본인은 마음 먹었지만 그 길이 만약에 가다가 조금이라도 또 안 된다? 너 투수해. 다시 해. 응원할 테니까. 어리잖아요. 타자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면 아직 어리니까 저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감이 많이 떨어지겠지만 하지만 주연상, 나균환 이런 선수들은 아예 야수로 쭉 하다가 30대가 넘어서 투수로 전향했잖아요. 그걸 본다면 저 정도 기량이 있는 선수면 조금 더 하다가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너무 좋아요. 심지어는 안우진 선수가 우리 군에 갔을 때 안우진 선수의 롤을 대신할 만한 후보로 제가 뽑았던 선수잖아요. 가운데만 집어 던질 수 있다면. 자, 요까지 하고 그 다음 지금서부터는 키움의 외야 선수들 수비 나갔던 기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권 주로 우익수, 이주영 센터, 원성준 좌익수, 김태진 좌익수 8경기, 박수종 21경기, 임병욱구 12경기, 용규리 13경기, 주성원 그리고 박수종이 센터로 다시 56경기, 변상권이 좌익수로 37경기. 이건 당연히 겹칩니다. 박주홍 4경기, 장재영도 우익수로 20경기. 이렇게 쭉 예진원도 나갔었죠. 임병욱도 좌익수로 한번 나갔었고, 도슨이 보시면 좌익수로 63경기. 이영종이 29경기나 나왔었죠. 나왔었죠. 근데 보세요. 외야는 확실히 내야보다 선수풀이 적습니다. 이건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지금 외야를 뛰었던 선수들의 면면을 보셨다면 이 친구들의 우리가 기록을 한번 전체 기록 10개 구단의 기록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키움은 외야 9위입니다. 스태티즈 WAR 기준으로. 저기 4.29. 한화가 꼴찌죠. 근데 이건 그럴만해요. 홈런 개수가 너무 떨어집니다. 23시즌에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23시즌은 7위. 조금 더 떨어졌죠. 이건 좀 납득이 가십니까? 24시즌 9위는? 이건 좀 납득이 가세요? 왜냐하면 도슨도 중간에 빠졌고, 이정우 선수가 빠졌고, 그죠? 홈런 개수도 좀 떨어지고, 이건 좀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야수와 외야수를 합친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 야수입니다. 24시즌 키움 안타깝게도 꼴찌입니다. 야수는 1위가 기아, 2위가 LG, 3위가 삼성, 4위가 두산, 롯데, NCKT, SSG, 한화, 키움. 23시즌 키움 역시 꼴찌입니다. 종합입니다. 종합이에요. 포지션 외야 24시즌 외야. 그렇죠? 그래서 키움이 외야가 파괴력이 좀 떨어집니다. 홈런 개수가. 여기 보시면 이정우의 빈자리 메우는 건 역시 불가능이었다. 이주영의 가능성을 보여준 시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임병욱 발전이 없었다. 그러나 저평가 우량주가 꿈틀거리긴 했다. 야수 종합. 이정우 이탈로 무게감이 확연하게 떨어졌다. 그러나 송성문, 김혜성, 이정우, 도슨 4인방이
시즌 초반에 상대에게 준 프레셔는 대단했다. 김태진의 유격수 안착이 꽤 인상적이었다. 23시즌보다 타격은 답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상위 타선은 도슨 부상당하기 전까지는 리그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면서 야수 종합 조금 전에 보신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야수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즌 파이널 종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우진, 이정우 이탈로 기대치를 더 낮춰야 된다 라고 제가 24시즌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시즌 키움이 꼴찌였는데 더 낮추면 도대체 몇 위를 보라는 거였느냐. 선발이 너무 불안하다. 그러나 키움은 누군가는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발은 오히려 어제 보셨던 대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누군가는 나온다고 했는데 하영민이 튀어나왔죠.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키움을 24시즌 8위 이상으로 생각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 결국 최하위를 했습니다. 팬들은 탱킹 시즌이라고들 하셨습니다. 저 애써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프로야구 40년 역사상 가장 강한 최하위였다는 걸. 저는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가 24시즌에도 분명히 우리 프로야구 시장에 메시지는 던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집의 트레이드, 아무도 할 수 없는 트레이드, 그리고 김희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막전서부터 고졸 루키 이재상을 유격수로 썼다는 거. 그리고 김혜성이 가는 거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그랬더니 송성문이 난리구슬 칩니다. 그리고 이정우 부상은 당했지만 내야진이 23시즌보다 충분히 안정적으로 굴러갔다라는 거. 물론 김혜성이 25시즌에는 빠집니다만. 단 키움이 조금 더 경쟁력에서 4월 달에는 2위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불펜이 예상대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키움이 불펜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었거나 조상우가 부상을 당하지 않거나 했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리그가 재밌지 않았을까? 순위 싸움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키움 히어로즈의 24시즌은 끝이 났습니다만 저는 키움의 24시즌이 순위는 키움 팬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그리고 응원에 분명히 미치지 못했지만 여전히 키움은 제가 생각할 때는 리스펙 받을 야구를 24시즌에도 충분히 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키움 히어로즈의 야수편 그리고 시즌 최종까지 전부 다 리뷰를 마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제 2024 시즌 키움에 대해서 한번 쭉 어제 오늘 봤는데요. 좀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월별 이슈, 그 다음에 선수단 이동, 그리고 각 파트별로 쫙 나눠서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하고 이렇게 뭐 하나라도 좀 뇌리에 좀 박히셨을 겁니다. 이제 내일은 하루 딱 진행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2025 시즌 키움은 어떻게 될 건데 하루에 프리뷰는 다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9시입니다. 유튜브 우리 구독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할까 말까? 얘 좀 아닌데 눌러. 불우이웃 돕기 한다 생각하고 확시.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